저기압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는 곳이 바로 북태평양 서부와 대서양으로서 메이저급 태풍의 대부분은 이 둘 중 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매년 태풍의 영향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뜻한 바다 위에서 태어난 태풍. 탄생과 함께 엄청난 위력을 가지기까지 태풍의 성장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 걸까? 열대바다는 강렬한 태양빛을 받아 바닷물의 온도가 항상 높고 대기는 그만큼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다. 태양열에 의해 뜨거워진 공기는 수증기를 빨아들이면서 강력한 상승 기류를 만들고 이 상승 기류에 의해 공기의 온도는 낮아지고 부피는 팽창해진다. 많은 수증기가 찬 공기와 만나 물방울로 변하고 이 물방울들이 덩어리로 모여 비로소 태풍의 씨앗, 즉 구름이 되는데 공기덩어리가 상승과 팽창을 활발히 하게 되면 구름이 수직으로 발달하는 정난운이 형성된다.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면서 방출하는 잡열은 기존의 정난운을 더욱 강화시키고 이때 위로 올라가던 공기는 전향력에 의해 회전하면서 마침내 폭풍과 태풍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따뜻한 공기가 바다로부터 엄청난 수증기를 공급받아 세력을 키우는 현상이다 보니 지구가 더워지면 태풍의 강도도 세질 수밖에 없다. 태풍의 크기는 태풍 중심으로부터 초속 15m의 바람으로 그 반경에 따라 300km 미만이면 소형, 300km 이상 500km 미만이면 중형, 500km 이상 800km 미만이면 대형, 800km 이상이면 초대형으로 구분한다. 눈의 벽으로 둘러싸인 기류는 태풍의 중심에서 나선을 그리며 상승한다. 그곳에 태풍의 눈이 자리하고 있는데 잘 발달한 태풍일수록 구멍이 선명하다고 한다. 폭풍 전야의 고요. 태풍권에 들어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리다가 갑자기 날씨가 개는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태풍은 중심에 가까울수록 공기덩어리에 작용하는 원심력이 강해져 바람과 구름이 더는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태풍의 위력이 강해질수록 태풍의 눈이 뚜렷하기 때문에 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자연 환경과 다양한 현상을 발판 삼아 지구를 압도한 태풍. 그러나 그 발생부터 소멸까지는 단 일주일에서 1개월 정도에 그친다. 태풍은 따뜻한 바다를 에너지의 원천으로 삼는 만큼 육지에 들어서면 바다처럼 습도도 높지 않고 밤낮의 기온차도 크기 때문에 세력이 급격히 약화된다. 또한 태풍이 중위도로 북상하면 강력한 바람인 상층 제트 기류와 만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태풍의 상층은 북동쪽으로 쏠리게 되고 하층은 하층대로 기존의 진로를 고집하면서 결국 상하층이 분리된다. 중심이 무너진 태풍은 위력이 빠르게 약화되면서 비로소 일생을 마치는 것이다. 온난화가 불러온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상황들이 있지만 산불도 산불이지만 사실 이 태풍도 이게 우리가 늘 겪고 있으면서도 점점 더 강해지고 심해지고 아주 끔찍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요. 그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어디에 오고 갔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역대 1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1위가 2002년도에 있었던 루사입니다. 네, 루사. 기억나요? 루사 기억나요? 루사 기억나요? 끔찍했어, 끔찍했어. 아, 정말요? 그게 87cm나 이제 비가 왔다고 해요. 네. 1위. 네. 1위 강수량. 거의 1m 정도 온 거니까 어우, 진짜 이 정도? 그냥 그냥 물이었겠는데요. 도로가 다 네. 그냥 강물 같이. 음. 또 이제 최대 강풍
네. 최대 순간 풍속이 1위였던 태풍은요 2003년에 매미였습니다. 네, 매미. 그건 제가 잘 압니다. 매미 잘 아시나요? 그때 저희 집 지붕이 날아갔거든요. 어머. 뭐 시속 몇 킬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잘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네. 태풍 기준이 초속 17m가 넘어가면은 태풍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200km가 넘었잖아요. 200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그저 200킬로 넘어가면 보통 이런 그 사람 날려갈 수 있어요. 집이 흔들릴 정도의 네. 거의 지진에서 느껴지는 그런 지붕이 날아갔다니까. 지붕이 저 날아가고. 우리 저기 저 떨어진 이웃집 지붕으로 떨어졌어요. 그 지붕. 와. 굉장히 위험하겠네. 진짜. 그럼 집 안에 계셨으면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요? 끔찍하네요. 집은 무너졌기 때문에 다쳤을 거예요. 있었으면. 네. 굉장히 아이고. 위험해요. 너무 위험하다. 정확하게 기억하시겠네요. 매미에 대한 기억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온난화가 태풍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로 오는 태풍의 숫자도 늘린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적도 지방은 뜨겁고 극지방은 차갑잖아요. 네. 그 사이에 제트기류라 그래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어요. 왜냐하면 서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일기예보에서 많이 들어보긴 예, 했는데 근데- 왜 제트인지 모르겠어요. 네. 약간 이렇게 되나? 이렇게? 아니요. 제트- 제트기. 제트기. 제트기가 아, 아니면- 제트기. 네. 바람 빠르니까. 제트기가 아니라. 네,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배워야 제트기류가 일종의 벨트처럼 네. 이게 중리도 지방 이렇게 띠처럼 돼 있어서 이게 잘 못 네. 올라왔는데 네. 이게 온도 차이가 적어지다 보니까 얘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뚫고서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이 발생하는 개수가 적어지는 해도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태풍의 개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태풍이 이제 그 폭우를 함께 얘네 데리고 네. 오잖아요. 그래서 네. 독일 얘기 잠깐 했었는데 네. 거기 100년 만에 어떤 폭우가 내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또 유럽에도 전에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폭우, 홍수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머. 이것들도 다 지금 말씀하신 거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그만큼 많이 증발을 해서 태풍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로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기온이 떨어지니까 네.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수증기가 많이 들어 있었으니까 폭우가 많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온난화가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바다에 있을 때는 계속 수증기 공급을 받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육지로 오면은 이제 약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를 뿌리는 거죠. 육지에 도착을 하면. 그러니까 홍수도 나고 뭐 바람도 불고.